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키의 박시동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경제 구조대 라이브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경제 구조대의 큰형 오른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아유, 어저께 그냥 전국 7군데를 돌았거든요. 아, 너무 바쁘셔요. 예. 파란 계통의 자켓을 입고 오늘 또 서초갑 동작을 네. 두 군데 가서 발언했더니 목이 쉬었어요. 아, 예. 와, 이 발언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몸소리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번 선거를 정말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말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안진걸 TV도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옆자리가 잠깐 횡한데, 예, 경제구조대 왼팔 이광수 광선의 복덕방 대표님 현재 열심히 강병북로 운전하고 오시고 계시는데요. 예. 살짝 늦고 계시니까 예, 오시는 대로 또 앉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행사를 가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메인 게스트 초특급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VVIP 게스트 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무려 10번 한창민 3인당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경제구조대에서 오늘 정치구조대를 또 전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 있지만 네. 실제로는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가 구조돼야지 경제도 구조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네.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두 분 계속 지금 보면 동해번 쪽 서해번 쪽 여기 후보니까 다니시고 네. 네.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니시고 하는데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네네네. 후보님 일정을 예. 함께 다 소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뒤에 일정은 가지 못하고 네. 중간에 하남 쪽으로 가는 일정만 빼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강동갑을 돌고 계시던데요. 오면서 보니까 이제 네, 오늘 거기까지 못 가셨군요. 네, 강동 여기까지 석촌호수까지 같이 갔다 왔고요. 송파까지? 네, 네, 예, 네. 송파. 예. 예, 그래서 좀 어려운 험지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남윤 인순 네, 의원 남인순 의원. 지역구까지 지금 예. 돌고 이쪽으로 온 상황입니다. 와, 네. 그 옆 지역구에 송기호 변호사님이 정말 네. 검사해야 될 문제야. 분인데 정말 그죠, 예. 민생경제 전문가고 국제통상 전문가고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몇 안 되는 네. 진보적 국제통상 전문가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국제통상 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네. 언론에 네.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해준 네. 매우 훌륭하신 분인데 예.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거기도 많은 분들이 함께 도움을 맞습니다. 주고 왔습니다.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송파 이제 여러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래도 지금 야당이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러 조사가 나와 있는데 약간 박빙으로 되어 있고 약간 박빙 열세 느낌이 조금 나는 데가 송파을이에요. 예. 여러분 거기에 국힘 후보가 누구냐면은 배현진입니다. 그 유명한 배현진 씨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송기호 변호사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 통상 전문가시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걸 왜 잘 아냐면은 저희 처갓집이 그 동네예요. 그래서 아, 일주일에 한 송파. 번씩 가기 때문에 네. 거기 표가 많습니다, 제가. 네, 저는 이제 딸이 재수하기 때문에 딸을 아침하고 저녁에 데려다 주러 가면 꼭 그 조재희 후보 예. 네. 송파 갑일 거예요. 네. 조재희 후보님 바로 앞에 학원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와 조재희 후보님 잘 됐으면 좋겠다. 상대분은 보니까 또 TV조선 출신이더라고요. 맞아요. TGV 와, 조선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한동훈과 거기 특수관계라는 받았습니다. 의혹이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또 강동에 사니까 방금 오면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강동 갑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못 갔잖아요. 근데 네. 진선미 후보 지역구거든요. 네. 근데 이 송파을 송교 변호사님 지역구랑 비슷하게 대규모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종부세나 재산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건물주들께서 보수화돼 가지고 영향을 받을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어렵더라. 근데 저는 그분들께서도 아니 종부세나 재산세라는 건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도 혹시 소득이 없는 노인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그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지 않고 또는 세금이 많더라도 나중에 내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설령 재산상의 문제로 조금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이채양명주를 저지른 이 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호소는 드리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강동갑에서 오면서 봤는데 진선미 족구에서 그 유명한 명품 배우 김유석 배우님이 네. 지지 연설을 하더라고요. 오. 아주 색깔 있는 그 주연이나 조연을 이분은 다 넘나드는 분이잖아요. 영화 섬에도 옛날에 주인공 네. 나온 분인데 김유석 배우님 고맙습니다. 어제는 이기영 배우님하고 전국을 돌았고 7군데. 너무 고생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제는 이원종 배우님하고 돌고 제가 요즘 이원종 배우님, 이기영 배우님 그리고 네. 장동직 배우님 네, 네. 세 분을 모시고 예.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저희가 세 분 다 그러니까 이광수 대표님 또 우리 안진걸 소장님 한창민 대표님 다 사실은 민생 경제의 전문가분들이시고 할 말씀이 많은데 경제 얘기는 2부에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 오시면 좀 본격적으로 하고 한창민 대표님 오셨으니까 정치 얘기, 선거 얘기 또 최근에 이제 선거운동 현장에서 보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아직도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 소개를 좀 깔끔하게 나는 2차 저차 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몇 번이고 한번 정확하게 한번 좀 해주세요. 잘하셔야 돼요. 네, 본인 PR. 네. 왜냐하면 3주 전인가 이혜민 후보님 나왔거든요. 조국혁 아, 씨가. 그래요? 그분 인기가 확 끌었어요. 여기 출연한 다음에 조국혁 씨는 인기가 확 올라갔다는 여의도 찌라시가 있었을 정도예요. 가능성은 있죠. 예, 근데 오늘 얼마든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뒤엎을 수 있다. 네네. 저는 감히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샷 주시고 딱 예 원샷 주시고요. 한창민 대표님 원샷 앵글 P 김 PD 원샷 어디 하니까 잡냐 더 한창민 부담스러운데. 대표님 잡아드려라. 큐.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기호 10번 아니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한창민입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이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20여 년 전에 만나서 언론과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신념으로 함께 와왔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던 시절을 보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곁을 안타깝게 떠난 이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정치와 민주 정치가 함께 한국의 기득권의 벽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연대연합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노회찬 대표님과 다시 한번 진보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대표님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이 기득권의 장벽 그리고 특히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뒤를 잇기 위해서 제대로 정치를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 마음으로 다시 정치를 하게 됐고요. 두 분의 꿈인 북유럽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21세기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이 신념 하나로 사회민주당을 창당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연대연합으로 진보 정권 교체를 하고 검찰 정부를 종식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선거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10번으로 지금 배정을 받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연합과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 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하나의 배를 타고 강고한 기득권과 검찰 정부를 심판하고 심판에 머물지 않고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그리고 21세기에 대한민국이 가장 선도적인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에서 함께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선거연합정당이 성공적으로 이번에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진보적 정권 교체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진짜 잘 알기 때문에 살짝 그 인생의 이 양력을 요약을 해드리면요, 그 이분만큼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 만들기 전부터 노사모 활동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진심을 해 오셨는데 얼마나 이 진심이냐면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 돌아가시고 3년상을 지내신 분입니다. 진심으로요. 예. 아마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예. 그리고 그 정신을 평생의 유혼을 받들면서 정치하겠다라고 해서 노무현 정신, 또 통합 정신,
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올곧게 정치해 오신 정말 노무현 정신의 유일한 진짜 제대로 된 진짜 계승자다. 저는 옆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회민주당을 이제 창당을 하셨고 네. 사민당 지금 현재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회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 사회민주당은 북유럽 복지국가를 연 집권 정당들입니다. 지금은 집권 정당이지만 네. 처음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서 사회민주주의라는 평등과 복지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유럽 사회에 퍼뜨린 네. 그런 어떤 정신과 가치를 이은 정당이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 사회민주주의 국가였던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의 정치를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대한민국도 저런 정치, 민주정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노회찬 대표님도 북유럽 복지국가의 모델을 진보정당에서 추구하면서 네. 현실적인 진보정치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비슷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대표님이 민주당과 진보정당이라는 각각의 서 있는 자리는 달랐지만 네.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정확하게 만나는 거고 예. 그렇게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민주당과 그 다음에 진보정당들이 서로의 부족함이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연대하고 연합하고 신뢰를 구축해서 예. 대한민국을 훨씬 더 나은 민주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강했던 분들입니다. 야.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신과 노회찬 정신의 양쪽을 다 계승할 수 있는 정말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고 올곧게 그걸 추진해 오신 분이고 그래서 3인당을 창당하셨고 지금 공동 대표를 하고 계시고 네. 이번에 민주당이 이 연합정당을 만들면서 한국 사회 최초 아닐까요? 그죠? 해방이 연합 정신으로 예,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함께 참여하면서 비례대표 순번 10번을 받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돼야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의석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객관적으로 10번 이거 살려야 됩니다. 지금 한창입니다. 9번까지 된다는 보도도 있던데 저는 네.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어때요 현장에서? 일단 한참 후보님이 방금 너무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네. 제가 약간 조금 재밌게 이야기하면 네. 아니 여러분 한창민 후보님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매불쇼에도 나오시죠 최근에? 맞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나오신 거 네. 110만 정도 보셨더라고요. 와 정말 후보님에 대한 댓글이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뉴스공장 해뜰날 클럽 그게 예. 굉장히 한 유명합니다. 번도 안 떴던 분들, 당선 한 번도 안 됐던 분들, 거기서 정말 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네. 국민의힘 계열의 그 패널들하고 피태기를 설정해요. 진지하셔가지고 그냥 안 넘어가. 그렇죠. 예. 근데 밖에 나와서 싸우진 않더라고요. 밖에 나와서도 논쟁을 하는 이경님도 있어요. 이경님도 앉아요. 밖에서 논쟁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영하고 그 김행. 김행방불명 선생하고 이경 씨가 논쟁한 게 유명한데 이경님께서 이번에 출마를 못했지만 나중에 크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해뜰날 클럽에서도 정말 논리정연하게 그렇죠. 진정성 있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시고 뉴스공장의 네. 해뜰날 지금 매불쇼에도 나오고 네.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 정당과 그런 그 통합의 목소리를 언론을 통해서 계속 사실은 내오고 계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매우 진지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또 약간 재밌고요. 아니요 실제로도 네. 진지합니다. 네. 그러셔가지고 얼마나 진지하냐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최욱님이 그랬잖아요. 축구할 때도 양복 입고 오셔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실제로 재밌다냐고 실제로 약간 재밌는 건 축구할 때 네. 아주 진지하게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면 네, 웃긴 거죠. 최국 MC랑 저희는 그냥 놀라고 웃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창민 후보님만 풋살에 오면 얼마나 진지하게 또 축구를 너무너무 진정성 있게 진짜 달려드시니 잘하세요. 예. 최국 MC랑 제가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저희들이 마음이 미안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여의도도 우리 한창민 후보님이 들어가시 되면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네. 큰 것부터 정책부터 작은 사소한 것까지 지금도 국회를 제가 다니다 보면요 너무나 권위적이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민주당이 일단 국회의장과 사무총리 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그 기득권에 푹 젖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비판받을 부분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는 열심히 다 찍고 있지만 네. 그래서 3인당이 정말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찬답게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매력적인 정치 슬로건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전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님이 네. 뭐 당신들이 행복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마라 마라. 뭐 이런 유명한 선거 캐치프레이즈 있었다는데 저는 거의 그 급이다. 네.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 예. 남게. 이 이런 말씀- 정치 세력이 국회에 최소한 한두 번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연합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거죠. 그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가 필요하다 결단을 내려서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님과 3인당의 한창민 대표님 그다음에 그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 그룹이 열심히 이뤘던 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사회경제 비서관과 있던 최혁진 후보님 이 세 네. 분은 꼭 돼야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순간 멍스테이님께서 2만 원 소중한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예, 시동이키 경제구조대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슈퍼챗은 전액 다 기부할 거라는 점 말씀 오 매불시간 똑같군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어디 기부할 건지는 뭐 안 봐도 네. 뻔합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 하는 좋은 활동에다 기부할 겁니다. 홍길동 은행은 늘 기부 열려 쭉 있습니다. 모아서 아무튼 예. 기부할 테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예, 슈퍼챗 맞습니다. 쏴주시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네네. 10번을 받으셨어요. 네. 처음에 10번 받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야 한창민 국회 간다 막 우리가 얼마나 속으로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면서 네, 범진보 야권의 지지율 자체가 커지는 거, 파이가 커지는 건 좋습니다만 이거 이러다가 한창민 대표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데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좀 일이에요. 더 해주세요, 지금. 예. 아, 예, 왜냐면 지금 저희가 여기 이제 정치인들 잘 안 부르는 왜 저희가 경제구조대 아닙니까? 근데 네네. 정치인이 딱 2명 나왔는데 신장식, 이혜민 네. 다 조국 예.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더불어민주당은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창민 네네. 박시동 대표님. 대표님하고 제가 오해 많이 받았어요. 왜 조국이키랑 앉은 거는 조국혁신당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범 여러분 야권을 다 저희는 좋아하고 1번, 3번, 1번, 9번을 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예. 특히 근데 1번, 3번에서 한창민 후보님 10번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간절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예.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출현은 어찌 보면 필연입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검찰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고 선봉적으로 싸우겠다 이 마음을 좀 받아주는 시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원래 그 역할을 사회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제가 뭐 조국 장관님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도 아니고 사회민주당이 그 언론에 비춰질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조국 혁신당이 사회민주당이 가려고 했던 길을 좀 큰 보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네. 어필 들어갑니다. 배인배요. 그렇죠. 그래도 조국혁신당의 의미를 본인과 어쩔 수 없이 선의 경쟁 관계인데도 네. 본인이 지금 떨어질 때에 놓였는데도 조국혁신당을 칭찬하는 이 맞습니다. 대인배. 예. 여러분 바로 이런 통 큰 단결과 연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창민 의원 더욱 빛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네. 이제 본인 어필로 좀 네, 들어가야 그런데 됩니다. 살고 봅시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네. 민주 진보의 삼각편대가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 가장 큰 책임과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예. 본진을 가지고 그대로 단단하게 예. 중심을 잡아주고 그렇죠. 실제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한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정말- 때문에 조국혁신당으로 네, 태어날 수 맞습니다. 있었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예, 큰 예. 박수 받아야 됩니다. 네. 정말 그건 대단한 결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의석 한두 개를 네. 가지고 병립형으로 다시 회귀해서 정치를 20년 전으로 네. 후퇴하려고 할 때 예. 저희 사회민주당과 이제 기본소득당 등등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 그래 큰 결단하셨죠. 예. 2년 전에 그런 아픈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진보 세력과 민주 세력 네. 그리고 수많은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이 예. 한 틀에서 선거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연동형을 지켜야 되겠다 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물인 네. 더불어민주연합 민주연합 예. 또한 정말 제대로 평가받고 예. 그 의미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조국혁신당이 일정 부분 저희가 사회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그 영역 예. 정의당을 대체하면서 대중적 진보를 이끌어가는 선봉장 역할 네. 필요하고 예. 그리고 민주당과의 그 사이에서 시민사회까지 다 연결해서 네. 진보의 한 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네. 양쪽 날개를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예. 그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응원, 기대와 연민. 응원 그렇죠. 이것이 예. 많이 이제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폭발하는 바람에 좀 한쪽으로 네네네. 많은 여론이 흘러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네. 지금의 의미와는 다르게 예. 그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진보의 연합체, 예. 최고의 연합체를 만든 더불어민주연합도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서 이런 보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뭐 싶습니다. 예를 더불어민주연합이 예를 들어서 뭐 20%까지 되면 뭐 8번이고, 네네. 뭐 21% 되면 뭐 9번이고, 뭐 네. 이런 식의 그 가상의 지금 그 득표율에 따른 당선권이 나와 있긴 한데, 네네. 실제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실제로는 이게 준연동형에서 예. 지금 6석을 기준으로 네, 네. 그 지지율을 가지고 3% 이상의 정당들을 예. 의석 배분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통계 수치로 돌려보면은 네. 실제 20% 정도 되면은 8번에서 9번 사이가 되고요. 예. 예. 20%면은 한창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한 22% 정도가 22. 돼야지 제가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22%.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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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한데 지금? 22%. 현재 20% 안팎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예. 안팎이요? 밑으로 네. 간 것도 있습니까? 난 네, 밑으로 간 건 못 봤는데. 아니 20% 근데 안 이제 나오는 안 그런 것도 경우도 있을 것 중간층,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층이 예, 한 예. 10몇 프로가 남아 있을 때는 예. 한 18% 정도 나오고요. 네네네. 지금 그 중도층이 최대한 줄어가지고 예. 실제로 각 정당의 표가 이렇게 분산됐을 때는 네. 한 20% 정도 예. 나오는데 예. 제가 어쨌거나 농담이 아니라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2%가 부족한 아, 상황. 1%가 아, 정말 2%. 여러분, 정말 2%. 더불어민주연합 한창민 국회 보내려면 23% 나와야 됩니다. 예. 쉬운 상황이 아니네요 지금. 예, 저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사전 투표를 하고 이제 여러 정보를 접하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국회에서 예. 어느 정당이냐가 아니라 네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당에 있더라도 윤석열 정부를 그렇죠. 조기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걸 보시면은 거기에도 좀 힘을 같이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씀을 어차피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연합 당을 보고 지금 우리가 찍는 거란 말이죠. 네네. 한창민 대표님은 지금 10번인데 거기 1번부터 쭉 해서 어떤 진영을 갖추고 계신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이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예. 조국혁신당과 차별화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오늘 그리고 차별하러 이제 갑니다. 제가 약간만 그 곁들여 네네네. 드리고 싶으면요. 말씀 이제 준비하실 때 예. 이제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그렇죠. 네. 굉장히 매력적인 슬로건입니다. 예. 근데 일부 소나무당은 무슨 3년이 너무 길어. 1년에. 즉시 탄핵해야지 가자마자. 그래서 소나무당이 또 매력이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즉시 탄핵이라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권자 입장에서는 또 아니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야. 즉시 탄핵을 할지 1년 후에 할지 2년 할지는 주권자들의 결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신중한 접근, 그 다음에 탄핵을 너무 앞세웠을 때 역풍이 불 거라는 또 합리적 고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역결집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우리 3인당의 기본소득 등이나 또 열린민주당으로 연합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즉시 탄핵을 외치지 않지만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보다 더 반드시 탄핵을 시킬 거야. 네. 라는 후보가 제일 많은 걸로 확인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촛불행동 조사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3년은 너무 길다보다 더 매력적으로 아니 3년이 너무 긴 걸 넘어서서 일부 적절할 때 주권자들 때문에 행동하겠다. 그러면 이건 민주당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보다 아니 조국혁신당보다 더 행동 속 시원한 사이다 행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로 보셔도 되는 거죠. 예. 네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에는 구호를 넘어선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네네. 그냥 단순하게 검찰 정부에만 싸운 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기득권을 각각의 영역에서 수십 년 동안 싸워온 분들이에요. 예. 싸울 줄 아는 분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조국 장관님을 신뢰하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예. 검찰 정부의 조기 종식에 대해서 네. 믿음을 갖듯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있는 후보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공모물이 다 지금 갔을 겁니다. 네. 경제 영역, 노동 영역, 교육 영역, 장애 영역, 그다음에 여성, 청년 모든 분야의 최강의 연합군입니다. 네, 한국 사회의 정말 드림팀. 맞습니다. 예. 저희가 실력과 전문성과 그냥 예. 이 더불어민주연합을 띄운 게 아니라 예. 4년 전에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추천과 검증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22대 국회를 예. 검찰 정부를 심판하고 예. 거기에 넘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우리의 인권을 지키고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도 함께 여는 네. 거기에다가 농민과 네. 상공인까지도 예. 보호할 수 있는 네. 이런 많은 개혁 정책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대표 선수로 모인 집단입니다. 예를 들면 예. 구체적으로 아니 1번부터 쭉 1번 한번 쭉 네.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일단 강유정 교수님 생각나요. 아, 예. 우리 강유정 교수님 잘 돼야 되는데 조국혁신당 아니다. 강유정 교수님이 네.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일면 대표적으로 네, 1번 같은 경우는 장애 그분 진짜, 장애 대표 장애 예. 여성 장애를 가지고 예, 있으면서 시각장애. 시각장애를 예. 가지고 네, 있으면서 소리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소리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예. 그 우리 서미애 후보님이 1번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이거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네. 누구입니까 이번이? 저도 이번 모르겠습니다. 아니 2번 잠깐만요. 저는 3번을 알아요. 1번이 서미아 후보님이에요. 3번이 예. 이 교사. 2번이 원래 2번, 지금 우리 외교안보의 아, 최고 맞아, 전략가인 이성락 예. 전 주 러시아 그렇습니다. 대사면서 러시아 대사님. 통상교섭 본부장까지 했던 지금 너무 네. 중요하죠. 지금 외교 폭망 지금 나라 뭡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지금 외교 국방이 폭망이거든요. 이거 살려야 완전히 됩니다. 그 균형을 잃고 예, 예.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가 그렇습니다. 되면서 세계적으로는 영향력이 축소되고 예. 통상, 교육, 무역까지 망하고 있으니까 외교 이성락 통상? 대사 같은 아주 유명한 그렇습니다. 외교 국방 최고 외교통상으로 전문가. 진짜 예. 우리 지금 무너져 나가는 외교통상 안보를 더 네네네. 살릴 분이죠. 3번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당도 당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겸하면서 예. 후보로서는 3번이신 네네. 백승아. 전국 초등교사 노조를 이끌었던 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실 거예요. 서희초 사건 서희초. 벌어졌을 예. 때 그 서희초 교사들의 그 죽음이 있었을 때 그 네. 교사들의 분노와 아픔을 예. 대변하면서 그 교사들의 행동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끌었고 네. 단순하게 교사들뿐만 아니라 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 이번에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네. 아이 셋 어머니여가지고요. 네. 애가 저는 셋이더라고요. 또, 예, 그러니까 또, 예. 그러니까 저출생 이 고령화 시대에 그 아이를 낳는 문제, 기르는 문제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국회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생활인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계실까요? 이제 4번 하나하나 다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간단하게 유명하신 예, 순서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임광현 후보 같은 경우는 조세 전문가고요. 네. 실제로 옛날에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문제 있을 때 거기를 적극적으로 했던 완전한 전문가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우리 조세 조정의 혁신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부터 그 전에 참여정부까지 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맞습니다. 조세 개혁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진보 정당을 오래 하면서도 네. 학교의 비정규직 노조 예, 예.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음식부터 급식부터 그다음에 시작해서 교육과 서부실 뭐. 그 실제로 아이들 방과 후 학교까지 책임지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냥 교단에 네. 있지는 않지만 네. 그것을 다 책임지면서 맞습니다. 그분들의 인권과 노동 안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예. 분이에요. 그리고 6번은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마 다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렇죠. 용해인 대표님.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죠. 5번이 이제 진보당이 추천한 정혜경 예, 예.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맞습니다. 상징적인 분. 인물입니다. 이런 분들 들어가야 돼요. 조국혁신당에는 노동, 농민, 상공인 대변하는 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제 예. 그런 저는 객관적으로 네네. 시민사회에서 했던 지적만 딱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조국혁신당도 저도 응원하니까. 네.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4년간 진짜 빛나는 의정 활동을 보여줬죠. 예, 최고의 의원이었습니다. 예. 가장 좋은 의원이었는데 다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해인 의원 왜 비례 2번 나가냐 하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가요? 예. 근데 사실은 있었어요. 민주당 안팎에서. 네. 여전히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나 용해인 좀 비례 2번 아닌 거 아니냐,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조국혁신당 찍는다 이런 분들 꽤 많이 돼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용해인 의원이 만약에 비례로 안 하고 지역으로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 하나를 양보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용해인 의원이 그런 결단을 했을 때는 민주당이 어려운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뽑혔는데 다시 용해인과 경선을 하거나 용해인한테 양보하라고 하면은 그때 또 다른 비판이 직면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주당과 연합 세력의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예.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사실 맞습니다. 비례를 두반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오해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요거죠. 지금 이 더불어민주연합당이 출범했다라는 거는 네. 비례에 있어서 민주당과 기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딱 모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반면에 더하기 모든 지역 선거에 있어서도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1대1 된다.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이게 패키지 협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용해인을 뺀다는 게 또 여러 가지 파급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은 저도 정보를 하나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네네. 용해인 대표님 지역에 나오면 예. 민주당이 양보해서 이제 한석 되시는 건데 그렇죠. 그런 모양새보다는 그렇죠. 비례로 차라리 나가시는 게 더 낫겠다. 이끌어가자는 맞습니다. 네, 여러분. 민주당이 양보해가지고 예. 된 것처럼 모양새가 받는 것보다는 네네네. 차라리 더불어민주연합의 스타 정치로 나가시 이런 권유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당 지지층에서 혹시 그것 때문에 나는 더불어민주연합 안 찍겠다는 네. 그러면 오해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예. 딱 맞습니다. 섭렵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하시는지 간에. 이번에 어쨌거나 이 지역과 비례에 이 누수 없는 단 한 석의 이의와 누수도 없는 빈틈없는 연합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딱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유시민 작가가 딱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언론에서 좀 더 강하게 얘기해 주기를 바랬는데 네. 그냥 논평하다가 그 말씀을 못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용해인 같은 사람이 비례된 지역이든 무슨 상관이냐.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치. 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 안 간다. 예, 예. 용해인 같은 사람이 10명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때에 지역이냐 비례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정말 한가한 소리다. 네. 그러고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진심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용해인 당신 비례로 한 번 더 들어가는 만큼 재선 의원으로서 초선 때보다 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달라. 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7번, 8번은 우리 또 우리 경제하고도 예. 많이 연관이 인연이 있습니다. 닿죠. 예, 예. 소상공인 소상공인 연합회 대표하시는 대표로 분. 하시는 오세희 그리고 후보님이신데요. 8번은 또 이제 노동 전문가시고요. 노동 전문가로서 금융노조 예, 위원장. 금융노조 위원장을 했던 박홍배 이 두 분이 사실 노동자와 또 우리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의 그렇습니다. 그 아픔을 국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맞습니다. 입법과 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9번이 바로 강유정 교수님. 강유정 교수. 우리 저 예. 뉴스공장에 더살롱에서 매일 나오시면서 너무 대단하죠. 정말로 우아하면서 예. 지적인 논평의 뭔가를 늘 보여주셨던 와,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인 진보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 보고 깜짝 놀래요. 강유정 교수님, 네. 그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한창민 대표님. 네. 네, 10번 한번. 그 7번 오세희 후보님은 네. 조금 제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네. 그 전에 소상공인 연합회장이 국민의힘으로 가버렸어요. 네. 최승재 네. 의원이라고. 이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 유일 법정 단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법에 만들어지게 있는 단체예요. 그리고 네.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근데 최승재 후보가 저희랑 같이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하고 경제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갖고 제가 너무 황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 오세희 후보님이 제대로 번지수를 잘 찾고 예. 어차피 여러분 국민의힘 당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은 소상공인의 소자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대변할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죽든 말든 그 물가재난지금 25만 원 우리 네. 지역화폐나 포인트로 네. 줘가지고 동네 경제 살리자니까 결사반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세희 후보님 그리고 8번 박홍배 의원님은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의 금융노조위원장 민주당 노동위원장까지 해서 그렇죠. 정말 이제 노동계 일각에서는 무조건 막 진보당이나 정의당으로 가야 된다는 분들이 네. 있는데 아니다. 민주당이 충분히 노동 존중 전당으로서 네. 의미가 있다. 실력도 있고 진정성도 있다 해서 오랫동안 민주당과 함께 헌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국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한창민 대표님이 10번이고 네네. 또 11, 12번 간략하게 좀 11번 같은 경우도 예. 오랫동안 민주노총에서 우리 보건복지 노동자들, 그렇습니다. 예, 간호조무사부터 간호사들, 예, 그다음에 간호사시고요. 의료직군에 있는 예. 많은 분들의 예. 생존권과 인권을 맞습니다. 위해서 애써오신 전종덕 후보님이시고요. 예. 간호사시고 간호사시고요.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하셨고 맞습니다. 굉장히 이분은 전라남도에서 당시 민중당 진보당전 민주당이었잖아요. 그 의원을 이름으로 하셨어요. 예.
자력으로 당선되신 맞습니다. 분이에요. 제가 그 제 고향은 한반도지만 눈 떠보니 그 남도 쪽이어가지고 조금 압니다. 그쪽 동네 분들을. 예. 그리고 또 12번이 유명하신 예, 의료 전문가죠. 예. 김윤 교수님인데 김윤 교수님이죠. 김윤 교수님에 대해서도 예전 해뜰나라에서 저하고 언쟁을 했던 김윤님하고 또 헷갈려서 그런지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하나는 햇들날의 김유는 국민의힘당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 증언을 찬성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네. 의사 증언 찬성으로 패널로 나왔다 해서 정부 측 패널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아닙니다. 네. 김윤 후보님은 처음부터 의사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네.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써 오시는 분이고요. 오히려 의사 증언뿐만 아니라 네. 사실 지역의 필수 의료, 그 다음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네. 의료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분이어서 네. 지금 의료 대란 관련해서 그렇죠. 가장 명확한 해법과 대안을 예. 가지고 22대 국회를 열 수 있는 훌륭한 정책 예.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의 면면을 보시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특징도 명확하거든요.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네네. 1번도 박은정 검사고, 네네. 2번 조국 당대표, 뭐 4번 신장식 네네. 쭉쭉쭉 해가지고 보면은 칼라가 명확하고요. 네네. 그거는 그거대로 칼라가 명확한 만큼 칼끝이 예리한 네. 용도가 명확한 검이라고 보면 되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말 그대로 지역구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대변해야 되는 수많은 직종의 전문가분들이, 진보적인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드림팀이 완성된 네네. 네, 그런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생경제 그렇습니다. 드림팀 민생경제 연합군이죠. 맞습니다. 이분들이 국회 소상공인 대변자 여러분 없잖아. 이동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경선에서 박선원 영입인재하고 붙었는데 영입인재 프리미엄 있잖아요. 예. 떨어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너무 속상해하거든요. 이동준님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네. 성북을의 김남근 변호사 그동안 활동했던 그분하고 오세희 후보하고 두 분은 돼야 된다고 막 가서 도와주고 네, 계시더라고요. 쌍두마차로 역할을 하실 그러니까 겁니다. 네.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조국신당대로 의미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큰 의미가 있다. 제 생각엔 두 당이 피탁이 나와갖고 네. 피탁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런 양쪽 다 요거도 들으려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더불어민주연합의 대표로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강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국 대표님과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을 선봉적으로 이끌어야 될 분들이 10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의 지지율로도 충분히 그분들이 싸울 수 있는 네네. 여건이 마련돼 있다. 이 예.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요. 네.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연합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거나 예. 검찰 개혁에 앞장서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네네네.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더 나가겠다. 네네.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데 국민들의 삶을 각각의 영역에서 네.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네. 전문가와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예.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일석삼조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검찰 개혁 종식시키고 예.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빠르게 진보 정권을 수립해서 연대와 신뢰로 진보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의 체질을 바꾸겠다. 예. 이 세 가지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고 우리 후보군들을 봐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거기에도 한창민이 있다. 네. 이것도 잊지 말아요. 그렇죠. 네. 10번 한창민, 그다음 13번 임미 후보도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려야 이분이 될 것 같아요. 이하여대 총학생장하고 뭐 도시 엘리트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진즉에 수십 년 전에 지역으로 내려와서 농민운동을 맞습니다. 계속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경북도지사로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예. 야권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득표율까지 올린 예, 분이거든요. 예. 근데 정말 대구 경북에서 그 민주당이나 이 예. 야권 진보 운동을 하는 건 지하 운동처럼 힘들다고 해요. 그렇죠. 민주당 활동한다는 걸 알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분들 국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13번, 14번 정우로 후보님도 민주당에서 잔뼈 옛날 시민단체 활동하는 네. 민주당 잔뼈 당직자 출신인데 당직자 출신도 한 분은 돼야죠. 민주당 네. 야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분들.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게 임미애 후보님까지 되려면 지금 한 27, 8%까지는 올라가야 되죠. 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개혁 시민들이 네. 몇 프로 정도 돼야지 몇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저희 사회민주당에서 그걸 웹자보처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임미애 후보가 13번인데 그거 찾아가지고 한번 띄울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어느 정도 지지율을 얻어야지 이분이 인터넷에 되는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네네네. 있는데 예. 제가 왜 임미애 후보님도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제 후순위 있는 분들이 함께 됐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을 많이 갖는 게 네. 임미애 후보님은 경북에서 농민운동을 하면서 정말 척박한 땅을 일구는 예. 역할을 오랫동안 했지만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 연합정당에서 안정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13번을 주신 거예요. 네. 왜? 그래야지 영호남의 지역주의도 해소하면서 그렇죠. 오랫동안 험지가 아니라 사지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네. 그 영향을 그렇죠. 가지고 국회에서 네. 힘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13번에는 임미애 후보를 예. 그다음에 14번에는 정의로 그렇죠. 후보를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 맞습니다. 거예요. 거기까지 될 거라고 될 처음에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한 예. 15번, 16번 예, 와. 다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너무 지금 예. 이 지지율이 안 나와서 안타까운데 네. 어느 정도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나 예. 그 의미에 대해서 저도 존중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우리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심을 잘 배분해 주기를 강력하게 예. 요청을 드리고 자,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지금 쭉 해오셨는데 네네. 그 비례에 순번에 계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마이크가 많이 안 가더라고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어떤 운동을 좀 선거운동을 해오셨고 네네. 앞으로 이제 남은 3일, 4일 동안 어떻게 좀 운동을 좀 해가실 생각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예. 게 더불어민주연합이 이제 민주당과의 연합정당이다 보니까 민주당 이야기만 나오지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공중파에서. 네. 네네. 근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비례 전문 정당이긴 하지만 네. 이제 제3지대를 예. 다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흡수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공중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만 나와서 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지금 나오는 거 나오고 있는데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예. 키워주세요. 예. 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한테 그게 호든 불호든 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사실은 민주당과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최강의 연합군이라는 것을 네. 모르세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 유세에 결합해가지고 1번과 3번이 같은 형제처럼 이 한국 사회를 더 많은 그렇죠.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예. 것을 간접적으로 비추는 간접적으로 알리는 네네.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방송에 잘 안 나오셨는데 제가 짧게 정리해드리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 동선하고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거기에 못 가는 부족한 동선들을 또 이분들이 다 메꿔주고 있습니다. 2명, 3명 이렇게 조를 나눠서 또 전국을 다니시면서 하시고 있고 언론에 많이 안 나오지만 국회에서 계속 정책 발표를 하고 예. 계십니다. 기자회견들을.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내실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네. 남은 3일 동안 필승 전략 나 요거 한다 이런 거 좀 아싸한 거 그런 거 없나요? 이거 하나는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안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이재명 대표님도 속이 타시는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못 해주니까. 예,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예, 이야기하다 예. 보니까 네. 후보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타당으로 어쨌든 예, 타당 기회를 했기 선거운동이 때문에. 법적으로 감지돼 당이 있어서. 달라가지고 네네. 남의 당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일삼을 표시하기도 하고 예. 우리 함께한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예. 못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엊그제 결단을 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을 예. 지금 민주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이잖아요. 후보가 아닌 사람 할 수 있죠. 아니시기 예. 때문에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의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엊그저께 맡아주셨습니다. 예. 이게 필승 전략인데 예, 이렇게 그래서 빨리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해찬 대표님께서는 이제는 아하. 마음껏 더불어민주연합이 예, 민주당과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함께한 형제정당이다. 저것도 키워주세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더 키워줘요, 더 3일 키워줘. 동안 더욱더 전면으로 적극적으로 키워요. 알려서 예. 이 연합체가 승리하는 것이 네, 내 얼굴 가리고 더 키워줘요. 예. 나중에 여러분. 검찰 정권을 조기 종식하고 진보 정권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는 네. 최상의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 이해찬 대표님이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진보 정권의 20년 정치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말씀을 못 하신 게 네. 민주당만으로는 20년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빠르면 5년 만에, 네. 길어도 10년이 되면은 100% 교체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진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네. 북유럽이 복지국가를 될 때는 20, 30년은 기본으로 집권하면서 네. 국민들한테 이 세력이 집권하니까 우리의 세금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예. 정치적 효능감을 갖게 되면서 복지국가가 더 단단해진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보 정당과 민주 정당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함께해서 예. 그 연대체로서 진보 정권을 만들고 네. 그것이 계속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주면서 네. 20년 동안 집권을 해야지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 연합 정치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 선거 상임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까지도 예. 겸직을 하면서 네. 마지막에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고 해서 네. 수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기호가 3번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칸을 찍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윗칸입니다. 예. 제일 위칸 이거 좀 말씀해 맨 주세요. 이칸들이더라고요. 저도 네. 보고 왔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 하신 분들이 처음에 헷갈렸던 거예요. 13 얘기하니까 첫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을 찍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네. 비례대표용지 우리 대파 색깔 있잖아요. 네. 대파 색깔이 있는 비례대표용지에 1번, 2번은 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도 후보를 안 냈고 네. 국민의힘도 후보를 안 냈고 거기에 이제 연합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칸에 3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얘기할 때 고민되면 무조건 가장 위에 있는 칸에 1, 3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 3,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네. 그렇게 선정하고 맨 있습니다. 위에 나란히 이렇게 네. 캠페인하시더. 지금 우리 시동익기 TV나 안일 TV 애청자님들 보니까 임미애 후보님 네. 응원하는 글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경북에서 꼭 그렇게 들어가셔야 수십 됩니다. 년을 농민운동과 야당, 민주당 운동을 하신 분인데 꼭 입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그 2대 경제학과 나오셔가지고 농민운동에 한평생 투신하셨고, 그것도 장소가 야당의 험지인 경북에서 의석. 평생을 거기서 와. 농민운동과 야당운동을 해오셨고, 안 될 것 뻔히 알지만 도지사 출마까지 해오시면서 진보의 텃밭을, 농민운동의 텃밭을 갈아오신 분인데 꼭 국회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되려면 또 한 28% 이상 우리가 나와야 28%. 되거든요. 와.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말씀의 이 본의를 아시고 집단지성으로다가 예. 합리적으로 아마 국민의 잘 미래가 뽑아주실 30, 걸로 보시면 더불어민주연합 28, 조국혁신당 28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대- 국민의힘이 아니, 30위는 떨어져야 돼요. 네, 20 국민의 미래 밑으로 보니까 가야 명단을 보니까 네. 문제가 많아요. 네, 문제가 우리 많지. 시간이 없어서 말 국민의 미래 20, 더불어민주연합 35, 조국 35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러면 90, 나머지 10은 이제 분산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한테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조기종식을 위해서 내 1, 9번을 찍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본투표에는 정말 투표 안 하려고 했던 분들을 꼭 설득해 그렇지, 가지고 그렇지. 예. 1, 3을 찍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야지 서로가 함께 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이재명 대표도 또 정치적 부담이 되고요. 네. 굉장히 큰 정치적 결단을 했는데 예. 실제로 의석을 많이 네. 배출 못하고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 조국 혁신당의 의미도 크지만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득표가 안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는 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두가 공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1, 9를 찍은 분들은 꼭 1, 3을 예. 본투표에 가도록 요청을 해서 예, 윤석열 정권의 심판 여론 60%를 꼭 넘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제로섬 게임이 되면 안 됩니다. 네. 13 찍었다고 올리신 분들이 많네요, 보니까. 또, 이제 한창 그분이 나와 계시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아무튼, 더불어민주연합이 본류입니다. 이건 조국혁신당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잘 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대로 또
가치를 인정받으면 되기 네, 때문에 윈윈해야 되는데 저도 그새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권영기 후보를 이제 찍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때는 그런 우리 분들이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근데 정몽준이가 하루 전에 이 나쁜 이 자식이 단일화를 파기하고 예. 이런 황당한 짓을 했네. 네. 그럼 조선일보 일면이 뭐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 버렸다. 이런 선거 개발했네. 선거 가기 전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막 네. 혼자서.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민주노동당이 당시는 아주 희망적인 정당이었고 꼭 찍기 때 약속을 여러 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영기 대표를 오전에 찍고 나서 가슴앓이가 된 거예요. 네. 이러다가 노무현 떨어지면 내가 큰 죄인. 그래갖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시골 친구들 생각한 거예요. 네. 투표 안 할 것 네, 같은 네. 애들 아니면 어저께 술판 크게 버리고 자고 싶은 애들. 그래서 전화했어 막. 예. 그때 핸드폰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후 4시인데도 자고 있더라고. 오늘 새벽까지 술 먹고 나 지금 자고 있다 이러더라고. 야 지금 일어나 빨리 투표라 했더니 하기 싫어. 내가 한번 나중에 술 사줄 테니까 가서 무조건 노무현 찍으라 했더니 걔가 이제 자기랑 술 먹었던 친구들과 다 연락해서 네. 3명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내 한 표는 권영민한테 3표가 노무현한테 갔으니까 내가 2표를 더 몰아준 거잖아요. 어쨌든 네. 내 건 딴 데로 갔어도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실제로 서로 그때 돕자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오후에 그렇게 불같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운동해 주신 분들 걱정돼가지고. 때문에 급속히 늘어나가지고 사실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번 4월 10일 총선에도 당일에 우리가 예, 그런 운동들 좀 들벌 번지듯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 했으니까 이제 좀 이따가 경제 얘기 이어갈 거고요. 광고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